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궁 내막증 완치 훈련입니다. 자궁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안쪽이 자궁 내막, 두 번째가 자궁 근육, 그리고 바깥쪽이 자궁 점막입니다. 자궁의 이제 끝에 보면은 양쪽으로 이제 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난관이라고 하죠. 또는 다른 말로 나팔관이라고 합니다. 나팔관이 또 양쪽에 보면은 난소가 있죠. 여기서 이제 난자를 만들게 됩니다. 생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요. 생리 끝에 이 자궁 내막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네, 점점 더 증식을 하죠. 배란이 될 때까지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배란이 되면은요, 되면은 그 증식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죠. 요 기간 동안에 임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증식된 세포가 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액과 함께 배출되는 것, 밖으로 배출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생리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요, 요 자궁 내막이 이 자궁 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궁 내에 있지 않고 자궁 바깥에 있는 겁니다. 네, 어디에 있냐면은 주로 이제 그래도 자궁과 가까운 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난소입니다. 그리고 이 자궁의 뒤쪽에 보면은 대장의 일부인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에서 직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항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위 또는 앞에 보면은 방광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접한 부위로 잘 갑니다. 먼 데로는요, 폐까지 가기도 해요. 네. 이래서 이제 글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생리하고 똑같습니다. 생리할 때는 똑같이 이게 자궁 내막이 그쪽에서 증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출혈을 하게 되잖아요. 탈락을 해서 세포가 탈락을 하면서 이제 출혈을 하잖아요. 근데 생리 때는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이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복강 내에 있게 되는 거죠. 네, 복강 내에 있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염증 때문에 유착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아예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고 그게 흡수되다 보니까 물혹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증식된 상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혹같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자궁 내막종이라고 하죠. 이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으로 침투를 했을 때, 거기서 증식을 했을 때를 자궁 선근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미 강의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궁 내막이. 그래서 자궁 내막증은요, 초경부터 폐경이 될 때까지 발생을 합니다. 네. 병 자체가 그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폐경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폐경이 되면은 자궁 내막이 다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식되는 게 없고 뭐 있긴 있더라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있는 거죠. 네, 자궁 내막증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은요, 자궁 내막증 자체가 딴 데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궁 내막증인데요. 자궁 내막증이 이제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증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다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는 증상이 아예 없습니다. 자궁 내막증에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요, 자궁 내막증의 소견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혹도 생기고 물혹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견이 아무리 크다고 증상이 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궁 내막증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뭐 10배, 50배, 100배로 증폭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다른 원인이죠. 우리가 병이 있으면은 병의 증상의 모든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원인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불안, 힘듦과 지나침, 통증, 회로. 네, 이런 것들이 증상을 증폭시키죠. 증상은요, 통증이 뭐 거의 다 주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증상이 일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되게 이제 드문 편입니다. 통증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통증은 이제 가장 또 흔한 것이 이제 생리통입니다. 그러거나 이제 그 주의가 되니까 하복부 통증, 아니면 허리 통증, 아니면 이제 가임기 여성이니까 성교할 때 그 부위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교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통증이 아주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밑이 빠지는 것 같다. 네, 골반을 갖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
또는 진통제는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통증이 아닌 증상에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이제 불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자궁내막증이 불임의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일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이 과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리가 과다한다든지 아니면 부정 출혈이 있다든지 이렇게 출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빈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부위로 가는 게 직장으로 간다고 치면은요. 네, 직장은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변할 때 배변통이 생기겠죠. 아니면은 항문을 통해서 출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이제 장 기능에 생리 전에 장 기능에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설사가 올 수도 있고. 방광 쪽으로 가면은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뭐 배뇨통,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빈뇨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은 방광 부위가 압박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겠죠. 멀리 가면은 이제 폐로 간다고 하면은 또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이제 폐와 이 흉곽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거든요. 요 공간에 공기가 찹니다. 요걸 갖다가 기흉이라고 하죠. 거기에 혈액이 찰 수도 있습니다. 아까 출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혈흉이라고 합니다. 폐 속에서 내막에 이 자궁내막이 증식이 돼서 거기서 출혈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객혈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궁내막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그 생기는 원인은요. 그러니까 생기는 요인이 있는데, 네, 사실은 다 바꿀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초경을 일찍 했다든지 아니면은 생리가 빈발한다든지 생리량이 많다든지 생리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은 임신을 안 했다든지 출산이 많을수록 이 자궁내막증은 덜 생깁니다. 아니면은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 바꿀 수 없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리, 즉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병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병이 증상을 일으키더라도 증상이 커지는 이유는 제가 다른 거라 그랬죠. 네, 그래서 증상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불안이고요. 두 번째가 통증 회로, 그리고 힘듦과 지나침, 그리고 운동 부족, 비만. 네, 이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증상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원인이고요. 이 원인들은요, 자궁내막증의 증상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갖다가 일으키거나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그간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대부분의 치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다 결과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당연히 호르몬 제제겠죠. 호르몬 제제는 이 자궁내막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피임약이죠. 피임약이 뭐냐면은 이게 다 호르몬입니다. 자궁내막이 증식하고 이제 난자가 올 때까지 배내를 기다리다 그대로 유지해서 만약에 수정이 되면은 그 증식된 걸 가지고 이제 임신이 되는 거죠. 네, 요걸 갖다가 자궁내막을 억제하는 게 바로 호르몬 제제입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복용약이 있고 주사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내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물이고요. 두 번째가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약을 씁니다. 소염 진통제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차단을 해요. 네,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너무 이제 혹이 크게 생겼다. 그래서 다른 뭐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유착이 심하다. 그래서 뭐 장을 갖다가 폐색, 그러니까 장을 갖다가 막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신이 안 된다. 그럴 때도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존적 수술 그리고 근치적 수술. 네, 보존적 수술은 뭘 보존하느냐? 네, 자궁, 난소, 그리고 나팔관. 네, 이걸 다 보존하는 것. 네, 그러니까 임신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겠죠. 임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근치적 수술을 합니다. 그걸 다 없애는 걸 근치적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치적 수술하고 완치한다는 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근치를 그거 다 없앴다고 하더라도 이 자궁내막이 딴 데서 또 생길 수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완치는요,
네, 이 결과를 치료한다고 약, 시술, 주사로는요, 결과를 치료하는 거지 완치할 수 없습니다. 완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뭐겠어요? 네, 가장 이 통증이 제일 큰 증상인데, 통증을 해결하는 통증을 가장 크게 하는 원인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불안, 그리고 통증 회로입니다. 이 불안과 통증 회로를 깨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바로 내가 완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 자궁내막증은요, 암도 아니고요, 불치의 병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치를 원하는 게 바로 통증 회로와 불안을 깨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이제 힘듦과 지나침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바로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하루에 시작할 때는 한 2주 정도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도 10% 덜하기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쉼 숙면 훈련,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은 안 마시고 커피차를 주로 마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마시기. 네, 이게 바로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운동은 뭐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운동도 관계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운동입니다. 내일 또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가 뭐 지나치게 할 필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갖다가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얼마 이상 30분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할 만큼만 하는 겁니다. 매일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종류는 매일 달라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하나 더 할 수 있겠죠. 혹시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네,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5kg만 감량해도요,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적정 체중까지 감량을 하면은 더 큰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은요, 암도 아니고요, 불치도 아니고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 병도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완치 원하기, 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